안녕하세요 여러분. 10월 10일 거의 2주 전이죠. 16불 20까지 쳤던 아이온큐의 주가가 지금 점점 하락하여 10월 20일 12.59달러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하락하는지 이유가 궁금한데요. 지난 영상에서 아이온큐 주가가 현 성과를 다 반영했다는 약간 부정적인 분석 내용을 알려드렸는데 이번 주 수요일 또다시 시킹알파에서 강력 매도라는 전문가 분석 기사가 나오고 지금 계속 하락세거든요. 한번 빨리 분석과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핵심 포인트에서 이렇게 말하네요. 아이온큐의 기술력이 증가하는 비용을 따라잡을 만큼 빠르게 성장할 수 없고 수익성을 확보할 명확한 경로도 없습니다. 양자 컴퓨팅 하드웨어의 높은 오류율로 인해 기술력은 제한되며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혁신적인 대안이 부족합니다. 아이온큐의 재무는 R&D 지출과 투자 수입이 지배적이고 현재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실제 수익은 거의 없고 이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만한 기하급수적인 성장은 어려워 보이며 성장은 시간이 걸릴 것 선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하는데요. 먼저 회사가 직면한 기술적인 과제를 설명하는데요. 1. 양자 컴퓨팅 하드웨어는 현재 100큐비트 이하이고 완전한 오류 수정 체계가 없는 NISQ 컴퓨팅 체계에 있습니다. 높은 오류의 문제를 극복하지 않는 한 NISQ 장치는 기존 컴퓨터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확장될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아이온큐를 비롯한 여러 양자 컴퓨팅 회사들이 화려한 목표 달성을 발표했지만 NISQ 패러다임을 극복하는 뚜렷한 돌파구는 없었습니다. 아이온큐가 현재까지 QCAAS 퀀텀 컴퓨팅 에즈 서비스를 통해 수익 창출이 가능한 제품을 내놓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한 분석가는 현재 이온 트랩 접근 방식은 1D 체인을 사용하는데 64 이상의 큐비트로 확장하려면 더 긴 1D 체인 또는 일종의 ED 어레이 또는 광자 상호 연결을 사용하는 더 복잡한 설계가 필요하다며 아이온큐가 상용 양자 컴퓨터에 출시하려는 64 또는 256 큐비트로의 확장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이야기해드렸듯이 6월에 IBM은 오류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양자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를 통해 양자 오류의 통제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양자 컴퓨터 규모 확대 전망이 진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온큐 측에서는 벌써 2025년 출시 예정인 64AQ 알고리즘 큐비트 아이온큐 템포를 공개하였고 지금도 계약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며 제품 크기 또한 68%나 줄였다고 밝혔죠.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스펙은 없는 것으로 보아 개발이 완료되지는 않았으나 거래처에게 성능은 공개가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석가가 좀 섣부른 판단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온 포획 방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인 큐비트 스케일링을 달성할 가능성이 낮다며 아이온큐는 칩 규모의 이온 트랩을 사용하지만 이는 제조하기가 매우 어려운 복잡한 장치이고 반도체 산업에 활용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성숙해질 때까지 시간과 인력에 대한 비용으로 인해 아이온큐의 큐비트 수 증가는 리더십이 바라는 기하급수적인 추세가 아닌 선형체제로 달성될 것입니다. 라며 이는 재무에 큰 영향을 미치며 회사가 수익성을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다음은 재무 상태를 짚었는데요. 2023년 상반기부터 수익이 550만 달러인 것에 반해 바젤 사이트 구축 등 R&D 총 영업손실이 4,371만 달러로 훨씬 높습니다. 흥미롭게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기타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은 아이온큐의 QCAAS로 발생하는 수익보다 약간 적습니다. 아이온큐의 고객이 모두 분기별로 약 100만 달러의 유사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하면 나머지 수익은 아이온큐와 UMD 메릴랜드 대학과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거래로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팅 서비스와 대학 시설 이용권을 제공함으로써 3년 동안 126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는 회사가 창출하는 영업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회사가 실제 제품이나 수익성에 대한 경로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분석가만의 생각이 아니라고 하면서 분기별 수익, 수입 및 EPS 지표가 포함된 차트에서 회사의 주가와 현재 재무 상태는 거의 관련이 없음을 꼬집었습니다. 현재의 선형 추세가 계속된다면 2023 회계연도 말까지 매출이 67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러나 R&D 지출이 분기 기준으로 매출보다 3에서 4배 더 높기 때문에 매출의 선형 성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회사가 생산 규모를 확대하고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더 많은 인재를 고용함에 따라 순손실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아이온큐가 실행 가능한 제품이나 수익성을 향한 경로 없이 너무 일찍 상장했다고 생각한다며 아이온큐는 경쟁사와 동일한 기술 장벽을 계속 겪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온 트랩 양자 컴퓨팅 큐비트 확장과 오류를 해결하는 것은 여전히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프로세스이며 회사가 현재 또는 미래에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면 기술이 아무리 최첨단이라도 상관없다며 강력 매도를 외쳤습니다. 분석가는 아이온큐의 수익과 기술적 성장의 어려움을 매도의 이유로 제시했는데 이 부분은 많은 투자자들이 벌써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다시금 아이온큐 투자 시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할 부분이겠죠.
아마도 이런 불안감이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 대한 걱정과 합쳐져서 아이온큐의 최근 주가 하락의 이유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한 기사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자 해외 주식 투자자들이 배당주 등 안전자산으로 몰리고 있으며, 특히 배당금을 주는 리얼티 인컴이 지난달에는 서학개미 순매수 종목 4위였는데 한 달 만에 1위로 올라섰다고 해요. 지난달 순매수 1위였던 엔비디아는 7위로 하락. 많이들 아시겠지만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대규모 침공 공격을 감행하며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민간인도 공격, 납치까지 하고 최소 7,000명 이상의 사망자와 1만 8,000명 이상의 부상자 피해로 4차 중동전쟁의 사망자를 넘어서는 대규모 전쟁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담을 좀 하자면 이스라엘은 전세계 반도체 생산 11%를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 반도체 관련 회사들 공장 및 다수의 글로벌 기업의 R&D 센터도 이스라엘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인텔이 전쟁 중인 가자 지구에서 30km 안 되는 거리에 인텔 CPU 팹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 전쟁 때문에 인텔의 공장 가동 중단으로 CPU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경우 인텔 칩의 최신 메모리를 지원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한 공급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 어쨌든 전쟁 가능성이 고조되자 한국 해외 투자자 매도가 엄청났다고 하는데요. 10월 4일에서 10일까지 테슬라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과 3배 레버리지 ETF의 주간 순매도 규모는 3억 달러를 순매도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지난 6월 2127일 3억 8,631만 달러를 순매도 이후 최대 규모의 매도 우위. 미국 증시가 오른 김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주식 보유를 줄이는 모습인데요. 동일 기간 동안 순매도 상위 종목을 분석한 표인데요. 아이온큐 역시 많은 매도 1,769만 달러가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1위로 최근 테슬라 주가가 250달러를 밑돌면 사고 웃돌면 파는 양상을 보이고 있답니다. 이에 대해 아이온큐 주가가 지난 9월 11일 20달러에 육박하다 지난 9월 26일 13.10달러까지 떨어지자 저가 매수에 나섰고, 지난 10일 16달러로 반등하자 일부 물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 매도만이 아니라 매수한 종목도 궁금한데요. 순매수 규모가 2천만 달러를 넘는 종목이 하나도 없지만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디렉시온 데일리 만기 20년 이상 미국 국채불 3배 ETF로, 전쟁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로 자금이 몰리며 국채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TMF를 사들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아이온큐의 최근 주가 하락은 이러한 전쟁의 여파인 듯 생각이 됩니다. 오늘 분석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과연 수익성 부분 때문에 매도해야 할까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도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휴일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